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암투병 중에 있는 이여령 선생님과 김지수 작가가 매주 화요일마다 16번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김지수 작가는 이여령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애 길목마다 어김없이 돌부리에 걸려 머리가 하얘지는 내가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난 건 축복이었다.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선생 앞에 앉아있으면 나는 늘 눈이 부셨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으나 그가 환자나 노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싱싱한 감각으로 죽음을 감각화하는 그의 지력에 인중에 땀이 고였다. 이 책은 암 환자이면서 항암제를 거부하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이여령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걸쳐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담론을 금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지만 죽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애써 눈 감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선생님은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네. 과학과 의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죽음은 지울 수 없는 엄연한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김지영 작가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저도 몇 년 전 쓴 제 논문의 주제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논문 제목이 죽음에 직면한 교우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였는데 지도 교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다는 말은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죽음이라면 맞이한다는 의미는 능동적이고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책 가운데 죽음 맞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 논문은 후에 에이징 앤 다잉으로 바뀌었지만 논문의 주제는 선생님이 삶의 화두처럼 붙들고 싶었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은 손자와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일찍이 이여령 선생님은 10대의 어머니를 여의고 남달리 아주 어렸을 때인 6살부터 죽음을 느꼈다고 이 책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던 선생님은 가족들의 죽음을 통하여 지성으로 포위되었던 영성이 새살을 뚫고 나오듯 모소 대나무가 마침 그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숲을 이루듯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존재의 깊이가 확정된 이후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은
죽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문학적인 광맥을 발견하는 기쁨을 분명 얻을 것입니다. 김지수 작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고백은 죽음 너머의 세계라기보다는 곧 삶의 이야기, 더 나아가 제 사족을 붙인다면 오늘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까르페 디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성찰은 곧 삶의 성찰인 것입니다. 요즘 밤마다 팔씨름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작가는 야밤에 깨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시 한 편을 읽어줍니다. 한밤에 눈 뜨고 죽음과 팔뚝 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윈 팔로 어둠에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땀이 밤 이슬처럼 온몸에서 반짝인다. 팔목을 꺾어 넘어뜨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의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윈 팔뚝에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밤마다 팔씨름을 하며 생의 전리품을 취하는 삶의 경이로움 또는 삶의 애잔함이 이 시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는지요. 잠에서 깨어나는 이 평범의 일상이 수많은 밤의 팔씨름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소개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죽음학의 대가입니다. 죽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분입니다. 로스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신이 암에 걸리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선생님은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인신농적 차원의 죽음과 실존적 차원의 죽음은 같은 죽음을 다루지만 그 넓이와 깊이는 측량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수 작가는 이군우 정신의학자의 말을 빌어 죽음 앞에서는 연습도 오만이고 살아서 하는 임종연습조차 어릿광대 같은 노름이라는 말을 통해 간접적인 임사체험의 인식과 실전의 괴리는 넘사벽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은 죽음을 공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자리로 가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세계의 한복판에 생의 가장 화려한 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기가 아니야 고향이지. 죽음하면 연상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포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경험이고 그 누구와 동행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이기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망각하고 회피하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면 비록 두렵지만 좀 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피해갈 수 없느냐는 작가의 질문에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고난이 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재는 저울일까요? 란 질문에 선생님은 고난은 나, 너, 우리, 인류 모두의 저울이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이 비참이든 승리든 고난이라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라고 말씀하면서 암 선고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죽음을 앞둔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시 옛날에 그 집에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범부는 언제 철이 들까요? 선생님과 작가와의 마지막 16번째 인터뷰 가운데 인상 깊은 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에 식구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이야.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러.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이 말을 꼭 해야지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해라. 지금 해야지. 죽고 나서 그 말이 생각나면 니들 자꾸 울어. 1000명이 넘는 말기 암 환자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는 자신의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에서 호스피스 환자들이 첫 번째 후회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합니다.